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발효인문학 특강 중에서 저자 특강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발효의 절대 조건 두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매사가 그렇듯이 모든 것이 100% 좋은 것만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음과 양,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일상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발효의 절대 조건 두 번째는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발효의 절대 조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선 한 가지 공유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발효인문학 158페이지, 159페이지, 15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발효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절대 조건이라는 챕터인데요. 첫째, 발효는 누구나 생활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생활의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첫째, 발효는 뭐든지 생활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생활의 기술이 되어야 한다. 둘째, 발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다만 원리를 알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것을 나만의 원천 기술로 재창조하는 것이 그리고 힘들 뿐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발효는 궁극 미생물과의 대화여 생리활성 물질이 보물창고여 생장화 수장의 어울림이다. 이 세 가지가 누룩 박사, 백년나무 김홍기가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확립한 발효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지난번 두 번째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겠지만 이어서 바로 꼭 알아야 될 발효의 절대 조건 네 가지. 첫째,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하여 기다림의 미학이다. 둘째,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셋째, 먹이와 생육 환경이 미생물을 움직인다. 넷째,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발효의 절대 조건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공유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화여 기다림이 미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단순한 그 한 구절 같지만 모든 생명체에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숨 쉰다는 행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판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인체를 얘기하면 병들지 않거나 우리의 그 생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혈이 소통돼서 큰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현대과학에서는 지구는 골드락스 지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행성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지구 생명체는 미생물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락스라는 것은 한 행성 주위에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행성의 공전 영역을 말하는데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위치에 놓여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존의 조건은 어쩌면 간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성, 항상 그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어, 우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조건일 때 미생물이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더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효라는 것은 발효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와 살기 편한 집을 만들어 놓고 미생물들을 끌어들여 일을 시키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이걸 착상이라고 하죠. 인공 발효에서는 자연에서 채집해서 그걸 대량으로 배양시킨 균주를 뿌려주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거랑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자연 발효는 어떤 균주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그 숫자가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하지 못한 미생물들, 그 미생물들이 상시 늘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애들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발효식품이나 발효식음료나 뭐 또는 누룩이나 메주 등등에 와서 내려앉아서 착상, 거기에서 털을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연 발효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먹이가 있어야 돼요. 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연 발효의 대원칙은 미생물은 먹이만 있으면 저절로 모여든다는 거죠. 이걸 제가 착상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쉬운 얘기로 무더운 여름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날이 지겠습니다만 포도를 먹고 껍질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공기순환을 시키고 다 조치를 했어도 껍질을 버리고 방치하면 귀신같이 모여드는 생명체가 있어요. 초파리죠. 이와 똑같습니다. 미생물은 오지 말라고 해도 고사를 지내고 뭐 북장구를 쳐도 먹이만 있으면 무조건 모여드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효가 가능한 거라는 사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요. 먹이만 있으면 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 먹이를 먹고서 어떤 아이들이 와서 이 먹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발효가 되기도 하고 부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썩은 것, 냄새 나는 것, 잔미가 나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선은 맛이 좋은 것, 변질이 되지 않고 최대한 오래 보관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좋고 향도 좋고 특히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물질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발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발효와 부패는 한 끗 차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 똑같아요. 다만 똑같은 하나의 먹이가 있는데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발효로 진행되기도 하고 부패로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와 부패라는 건 한 끗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라고 발효의 절대 조건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고 정의를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 환경이 바로 숨을 쉰다는 것이죠. 첫머리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숨을 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가 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발효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효청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발효청을 만드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발효청은 당도가 최소한 50브릭스 이상일 때는 미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발효청이라고 정의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1대1로 담았을 때, 재료 1, 정백당, 백설탕이죠. 1 중량비로 담았을 때 실제 측정을 해보면 그 당도가 최소한도 60브릭스 안팎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미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정도 그 당 농도에서는 미생물들이 있는 세포가 생존하는 게 전부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손에다가 하나는 설탕물을 바르고 하나는 소금물을 발라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한 설탕물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해져요. 막이 덮어버리는 거죠. 소금물은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면 소금 농도가 높으면 입자가 하얗게 결정을 될 뿐 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50브릭스, 최소한 50브릭스 이상 되는 설탕물을 발라주거나 여기다가 조청을 발라주거나 꿀을 발라주면 나중에 여기에 막이 형성이 돼서 공기가 순환이 되질 않아요. 숨이 막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미생물에서는 그 세포에 관련해서 삼투압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숨쉬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발효는 두 가지로 진행된다고 제가 정의를 해요. 하나는 건식 발효고 하나는 습식 발효입니다. 건식 발효라는 것은 공기 주머니 속에서 발효시키는 것. 대표적인 예가 누룩이라든지 그다음에 메주, 청국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습식은 물주머니, 항아리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발효통 속에서 물을 액체를 집어넣고 발효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술, 식초, 또 삭히는 식혜, 또 뭐가 있나요? 그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청, 발효액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식이 됐던 습식이 됐던 쉬운 얘기로 공기주머니가 됐던 물주머니가 됐던 항상 숨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선조들이 해오셨던 그 항아리 관리법을 보면 항아리가 있으면 전체 항아리 크기의 한 4분의 1 정도, 총 5등분해서 4분의 1 정도 위쪽에 남겨뒀어요. 그게 뭐냐면 숨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있어야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어, 먹이 활동을 하는 대사 과정에 생성되는 가스라든지 푸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대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완충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습식 발효, 그 물주머니 속에 발효시킬 때는 그 위쪽에 공간을 남겨둠으로써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식 발효는 제가 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약선 발효, 생활 요리라는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했던 게 그 챕터가 누룩독립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봉지누룩 특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그거를 제가 공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룩에 대한 오해가 많고, 누룩에 대한 언설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씩만 학습을 하고 와서 제대로 배우면 자기 누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도 자칫 멸종 위기로 갈 수 있는 우리 토종 미생물들이 보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걸 공개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그 전에 그 예약 구매하신 분들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아직 대중거의 배포를 하지 않고 우선 배포만 했습니다만 어쨌든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는 이 챕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릴 거죠.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지나가야 될 것이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미생물이든 고등생물이든 어느 생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숨을 쉬어서 한다는 것이죠. 숨을 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조절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생장화 수장이라는 그 우리 생체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기혈이 소통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순환되는 그러니까 노폐물은 내보내고 이게 찌꺼기는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먹이를 흡수를 해서 내 몸의 피와 살과 기운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면서 거기서 생성된 나머지 모든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발산하는 그런 순환작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체온입니다. 체온.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체온 변화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또는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온과 관련된 것은 체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는 활동, 대사 활동이나 소화 흡수 활동 등등 활동이 원활하게 됐을 때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면역 시스템 또는 그 기혈 순환 시스템이 정상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숨쉬게 하라는 얘기는 늘 뭐라는 얘기죠? 대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라는 뜻이에요. 썩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썩으면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오히려 공만 들이고 덕은 없는 그런 그 골칫덩어리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썩지 않고 정말로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한테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로 전환될 수 있는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숨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챕터가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한마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 자신을 생각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계절春화, 추동, 그다음에 중간에 장하라고 해서 이제 그 장마철이나 변환기가 있는 이 계절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서는 첫째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울타리. 내 경계가 없으면 내 경계가 허물어지면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존립 기반이 무너집니다. 둘째는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을 우리가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의 환경을 조절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항상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어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그 늘 내 몸 상태를 아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 적당히 숨이 고르게 쉬어져야 되고, 체온이 일정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제때 일어나야 되고, 활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등등. 그 다음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늘 평온하거나 즐겁거나 기쁜 마음이 된다는 조건이 완성됐을 때, 갖춰졌을 때 사람이 제대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생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발효에 꼭 알아야 될 발효의 절대 조건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이 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라는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에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발효의 절대 조건 네 가지가 끝나고 나면 발효인문학 첫 페이지부터 제가 차근차근 전곡을 짚어서 제가 이 책을 쓴 지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뒤에 더욱 변화 발전되고 그다음에 향상된 내용들 또 다 새롭게 정리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에 앞서 제가 발효의 절대권 네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선행학습으로 발효가 어렵다고 하더라. 발효는 무엇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맨 먼저 발효의 큰 그림을 명료하게 짚고 넘어가야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제가 주창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수천 고전을 보면서 선현들의 지혜에 탐복한 결과로 저도 항상 그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맨 먼저 발효의 절대조건 네 가지를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 섬세하게 그리고 스케일이 겸비한 굵직굵직한 부분들 아주 섬세한 부분들까지 이 채널을 통해서 상세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번 꼭지 주제, 선행학습의 주제는 꼭 알아야 될 발효의 절대 조건 네 가지입니다. 절대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하여 기다림의 미학이다. 발효의 절대 조건 두 번째가 오늘 꼭지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가 다음에 해드릴 먹이와 생육 환경이 미생물을 움직인다. 네 번째 마지막 꼭지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네 가지를 명료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으시게 되고 공부를 함께 하시다 보면 세상 그 누구 못지않은 발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세상 누구한테도 굳이 민폐를 끼치거나 굳이 기웃거리지 않고 내 스스로 자연 발효의 모든 것을 터득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반이 확실하게 정립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지루하시거나 하실 수 있어도 제 강의는 늘 똑같은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할 때마다 매번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아직 이제 두 꼭지가 다 남았는데 그걸 들으시고 그다음에 발효인문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걸음걸음 새날이 되시고 늘 기쁨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생활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